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69쪽에 제 2008년 제4회 전기기기 관연도 20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관연도는 여러분들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 2008년도는 2009년도는 2010년도는 이렇게 관연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기기기를 준비할 것인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2008년도 제4회 69쪽의 2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발전기 종류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유도발전기. 그 중에서도 동기발전기다 그 말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미리 써놨는데 단락전류인데 두 가지 있는데 돌발 단락전류는 우리가 때로는 순간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전류자 순간 단락전류를 못 틀게 제한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누설 렉턴스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그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었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돌발 단락전류 제한은 누설 렉턴스가 제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전류는 영구이자 지속 단락전류라 그래요. 영구이자 지속 단락전류 누가 못 틀게 제한하느냐? 그러면 동기 렉턴스다. 동기 렉턴스. 자, 그래서 누설 렉턴스, 동기 렉턴스, 동기 렉턴스. 돌발, 누설, 영구, 동기. 순간, 누설, 지속, 동기.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절대 놓치는 읽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6극이 60Hz인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를 구하라. 동기속도는 수십 번 우리가 관연도 문제 풀었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도 또 나왔죠. 자, 이런 공식은 몇 번 강조도 안 아깝죠. NS는 P분의 120, F라는 이 중요한 공식은 수십 번 아니라 수천 번 강조도 안 아깝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에는 날마다 나오거든요. 날마다. 우리 지금 요 문제마다 몇 번 풀었습니까? 한 10번 더 풀었는데 앞으로 20번 정도 더 풀어야 될 겁니다. 20번 정도. 그래서 6극에다가 60Hz 대입하니까 바로 1200rpm입니다. 뭐 계산기 필요 없죠. 계산기가.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3번입니다. 60Hz 삼상 반파란 말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맥동 주파수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맥동 주파수. 삼상 반파일 때, 삼상 반파일 때 맥동 주파수를 구하시오. 것은 3F가 되겠습니다. 3F. 그래서 3에다가 주파수 60Hz죠. 그래서 9구단을 외자 3, 6, 18, 180Hz가 바로 맥동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맥동 주파수 3F. 만약에 삼상 전파다. 전파는 두 배라는 뜻이잖아요. 삼상이 전파다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면 두 배니까 6F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은 360. 그래서 360Hz가 전파일 때 또 맥동률이 되겠습니다. 맥동률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는 삼상 아니면 몇 상밖에 없어요. 단상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삼상이 있고 또 단상도 두 가지 있습니다. 단상에 반파가 있고요. 반파가 있고 단상에 또 뭐가 있겠어요? 전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상 반파라고 한다면 단상 반파일 때 맥동률은 그냥 주파수 FE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일 때는 두 배니까 EF가 되겠습니다. EF.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이 삼상 반파를 좀 더 시험지에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삼상 반파일 때 맥동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F를 좀 더 많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동률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맥동률은. 자, 다음은 문제 24번입니다. 변압기 기름에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절연유는 별표 5개 하십시오.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계속. 첫째,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에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 정답이죠. 두 번째, 비열이 커서 그 말은 빨리빨리 열을 날려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가 클 것, 여기가 틀렸죠. 끈적끈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화점이 높고 쉽게 불이 붙으면 안 된다는 기름이죠.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굳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기름의 절연율은 시험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5번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를 우리가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PT라고 하죠. PT라고. 포텐셜 트랜스포머. 그래서 PT의 2차 측 단자에 접속할 것은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심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계이지만 계기용 변류기 있잖아요. 계기용 변류기 CT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류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류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계를, 계기용 변류기는 전류계를 설치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변압기고, PT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변압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변압기의 약자이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변압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변압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유입변압기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24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변압기 안에 들어간 그 기름을 우리가 절연유라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첫째, 가번에 열 방산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맞죠? 정답은 가번이죠. 다음 두 번째, 냉각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효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안지 3번입니다. 3번. 다번입니다. 다번. 절연을 좋게 한다. 절연을 좋게 하니까 당연히 그 기름 이름을 우리가 절연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번 문제에서 목적이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번입니다. 다번이 3번입니다. 다음은 27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병렬운전 조건도 수십 번 강조하죠. 오늘 시간 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병렬 조건. 동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동기기만. 또 한 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자, 기전력이 뭐가 나타난다? 파행이 나타난다. 기전력이 뭐가 나타난다? 크기가 나타난다. 기전력이 뭐가 나타난다? 주파수가 나타난다. 기전력이 뭐가 나타난다? 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기전력이 뭐가 나타난다? 상위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파크 주의상 공원에 가면 주의해라 상가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수십 번 강조했죠. 시험제 계속 나옵니다. 또 파행이 같지 않으면 고주파 무효 순환절과 흐른다. 이것을 우리가 무효 횡류라고 한다 그랬죠. 무효 횡류. 그 다음에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 순환절과 흐르면서 이것 또한 무효 횡류가 되겠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난조는 유효 횡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상이 같지 않으면 몸난동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동기화 전류도 유효 횡류이고, 상위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기 검정 등이 점등된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난 동 이러면 병렬운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사고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수십 번 강조했으니까 하여튼 시험지 자주 나온 것들은 앞으로 별표 5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별표 5개 하겠습니다. 수십 번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가번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최대로 될 것, 이 말이 틀렸죠. 최대가 아니라 같을 것. 그래서 가번이 아닌 것이죠. 자, 다음은 문제 28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 따른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바로 발전기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하면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하면은 전동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번입니다. 다음은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 자, 여기도 비춰주겠습니다. 온도 상승 시험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번에 단락 시험입니다. 단락 시험 외에도 2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밑에다 써놓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반환부하법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단락 시험을 첫 번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 반환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반환, 우리가 부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부합법이라 그래요. 실부합법이. 그래서 이렇게 온도 상승 시험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반환부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반환부합법이 온도 상승 시험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일단은 단락시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토크는 영어로 토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회전하다, 삐뚤다, 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선풍기 딱 꽂으면 프로펠러 빙 돌아가죠. 그것도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거죠. 그때 토크의 단위가 뭐냐? 하면 토크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죠. 킬로그램 미터하고 뉴턴미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크에서는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0.975 곱하기 N분의 PM 기계적인 출력이죠.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이고, 자, 그 다음에 단위가 뉴턴미터로 바꿔주려면 숫자 몇을 곱해줘야 한다 그랬어요. 9.8을 갖다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9.8 하면서 단위가 뉴턴미터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뉴턴미터. 그래서 토크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뉴턴미터. 자, 다음은 31번입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답번에 무부할 때입니다. 무부할 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32번. 사극 60Hz. 사극 60Hz만 있으면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사극하고 60Hz만 있으면 무슨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립을 4%를 줬죠. 회전수를 구하라. 그것은 실제 속도를 구하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속도 구하는 것도 시험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N이라고 하는 것은 1-S에 NS. 이게 바로 실제 속도 구하는 공식이잖아. 실제 속도. 자, 그래서 1 슬립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0.04 곱하기. 그 다음에 NS는 여러분 그대로 구하면 1800 앞에 나오겠죠? 1800.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바로 실제 속도는 1728이 나온다고. 이 문제도 지금 현재 한 10번 이상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번 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S하고 N하고 항상 누가 더 빨리 돌아야 된다? NS가 더 빨리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S는 1800rpm이었고 바로 회전 속도는 1728이었다. 그 말이었죠? 그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라번은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800보다 더 빨라버리잖아요. 이런 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다. 한 방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일단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 소호 제어 소자는 우리가 GTO라 그럽니다. GTO. 그래서 답번입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에서 속도 제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전압 제어, 두 번째가 계좌 제어, 세 번째가 저항 제어. 이 중에서 계좌 제어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80%. 그래서 전압 제어의 특징이 뭐냐면 광범위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계좌 제어법. 두 번째 계좌 제어법은 정출력 제어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정출력 제어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키포인트 밑줄 치십시오. 정출력 제어, 이가 열쇠죠. 정출력이란 말 나오면 누가 답이다고? 계좌 제어가 정답이다. 계좌 제어. 계좌 제어. 정계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제법은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0%. 손실이 많기 때문이죠.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농용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유도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농용이냐 건선형이냐. 농용은 주로 소형, 중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건선형은 대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농용의 기동법은 5가지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건선형의 기동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건선형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라번이 틀렸죠. 2차 저항법은 건선형 유도전동기죠. 그래서 거기다 빨간 줄로 써야 됩니다. 빨간 줄로 쓰세요. 건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법이다. 2차 저항법이다.
건선형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농형 거죠. 다음은 36번입니다. 직류발전기에 부하 포화곡선은 밑줄 치겠습니다. 부하 포화곡선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 그럼 가번에 단자전압하고 계자전류의 관계를 부하 포화곡선이라 그럽니다. 부하 포화곡선이라고. 단자전압하고 계자전류 관계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종축에는 단자전압 V가 있고 횡축에는 계자전압 IF 있죠. IF하고 단자전압 V. 여기서부터 자회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기동한다 했죠.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부하 포화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하 포화곡선은 단자전압하고 계자전류의 관계입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죠. 다음 문제 37번입니다. 4극 24홈입니다. 농형 3상 유도전등에서 매극 매상당 홈수가 몇 개냐 그랬습니다. 매극 매상당 홈수. 그래서 홈수는 몇 개냐 그 구하는 공식은 자, 그 공의 공식 먼저 24홈이 있다 그랬죠. 24. 그래서 24슬로 치다 그 말입니다. 24슬로. 그래서 24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3상이라 했기 때문에 3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몇 극이라냐면 4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구하게 되면은 매극 매상당 거기가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극 매상당의 홈수입니다. 홈수는 2가 되겠습니다. 2. 자,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나 기능장은 정말 계산식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포기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손해. 그래서 기능사 문제가 나올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꼭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SCR의 심벌은 당연히 가번이죠. 그래서 SCR 심벌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책에다가 그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전원이 있죠. 전원. 이쪽에. 에노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캐소드는 마이너스 극성이 되고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에노드는 플러스, 캐소드는 마이너스, 게이트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SCR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SCR은 땡. 자, 다음은 문제 39번입니다. 달랏비와 큰 동기기는 큰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많이 쳐야 되겠죠. 달랏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달랏비가 크면은 가번의 전압 변동률이 크고 그 다음에 기계가 소형이고 안정도가 높다. 전기자 반응이 크다. 그래서 결론이 달랏비가 큰 기계는 3번에 안정도가 높다. 안정도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40번입니다.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그랬죠. 아마추어하고 F. F는 이때 F는 계좌 권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 A는 아마추어 회전자를 말하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 전동기라고 합니다. 분권 전동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전동기고, 그래서 분권 전동기 옆에다가 쓰십시오. 병렬. 여러분 보다시피 병렬이잖아요, 이게. 병렬.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직렬이라고 쓰십시오. 직렬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플러스로 보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면 이것은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나오면 발전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기자 권선 A가 있고 그 다음에 계좌 권선 F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갖다 RA, RF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발전기라고 놓고 본다면 윙 돌아가서 나오면서 IA,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바로 부하전류 I, 계좌전류 IF.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면 이건 발전기. 근데 여러분 책에는 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동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이라는 말입니다. 분권. 직권은 직렬로 된 것을 직권이라 하고요.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답번.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20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